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충전장치 이상으로 약 14만 7,100대를 리콜한다고 도로교통안전국이 밝혔습니다. 전국적인 네트워크 중단으로 어제 오전 한때 운영에 차질을 빚은 일리노이 운전면허시설 DMV의 시스템이 복구돼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잇따라 학자금 탕감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탕감 총액은 약 60억 달러에 이릅니다. 레이비 언니학교회가 오는 24일 종려주의를 맞아 시카고 내 주요 마트를 순회하며 범성도적인 노방전도를 실시합니다. 이민정책을 둘러싸고 남북국경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데요. 텍사스주 규제 강화에 대한 이견으로 보역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폭력 사태와 주변국과의 외교 갈등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국내 16개 주가 빅테크 기업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아이폰을 중심으로 한 자체기기들로 폐쇄적 생태계를 만들어 소비자 선택을 제한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말기 신장질환을 앓는 60대 남성이 인간 몸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전자 교정을 받은 돼지의 신장을 이식받았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 가까이 지나는 동안 환자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판매된 헐리데이 기념 스타벅스 세라믹 머그컵 43만여 개가 리콜됐습니다. 연말 연초 주택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서 미국의 주택 거래가 지난달 들어 1월 대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각관인 여성회가 지난 19일 날새 소재한 장충동 식당에서 5차 정기 임원회의를 가졌는데요. 향후 계획된 프로그램 및 행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항공사인 유나이티드 에어와 아메리칸 에어의 지난해 탁송 수화물 분실과 파손, 배달 지연율이 평균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충전장치 이상으로 약 14만 7,100대를 리콜한다고 도로교통안전국이 어제 밝혔습니다. 로터통신에 따르면 도로교통안전국은 아이오닉과 제네시스 모델 9만 8,878대, 기아는 EV6 모델 4만 8,232대를 리콜할 예정입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통합 충전 제어 장치의 손상으로 12V 배터리 충전을 중단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구동 전력 손실이 발생해 충돌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도로교통안전국은 지난 14일에도 현대차가 제네시스 차량 2만 8천여 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해당 차량이 오일 누출 가능성으로 엔진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리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국적인 네트워크 중단으로 어제 오전 한때 운영에 차질을 빚은 일리노이 운전면허시설 DMV의 시스템이 복구돼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렉스 지아놀리아스 총무처 장관은 어제 오전 8시 30분경 자신의 소셜 계정 X에 전국적인 네트워크 중단으로 운전면허증 발급 및 차량 등록을 위한 모든 시설 시스템이 다운된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11시 30분쯤 복구돼 실행되고 있음을 보고했습니다. 시설 대변인에 따르면 일시정전으로 인한 시스템 다운으로 운전면허 취득 및 기타 중요 기능에 대한 운전자 적격성 확인이 가능한 주요 데이터베이스 검색 도구에 액세스가 불가능한 상태였는데요. 이에 따라 오전 운전면허 갱신과 차량 등록, 기타 DMV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겁니다. 차질이 빚어진 스케줄에 대한 서비스는 재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관련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1800-252-8980으로 연락해 확인하면 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잇따라 학자금 탕감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성명을 통해 교사, 간호사, 소방관 등 공공 영역의 근로자 약 7만 8천 명의 학자금 대출금을 탕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탕감 총액은 약 60억 달러에 이른다고 백악관은 전했는데요.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1월에 7만 4천 명을 대상으로 하는 50억 달러의 규모, 또 2월에는 15만 3천 명에 달한 12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각각 발표한 바 있죠. 올해 들어 매달 한 차례씩 발표한 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주요 공약 중의 하나로 학자금 대출 탕감을 제시했고 취임 이후 역점을 두고 공약 이행을 추진해왔죠.
트럼프 행정부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이 지난해 6월 연간 소득 12만 5천 달러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하도록 한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대해 권한 없음 판결을 내렸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잇따라 학자금 부채 탕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 정책을 둘러싸고 남북 국경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규제 강화에 대한 이견으로 보역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폭력 사태, 주변국과의 외교 갈등까지 불거졌는데요. 세관 국경보호국은 성명을 통해 어제 오전 11시께 대규모 이민자 집단이 리오그란데 강과 텍사스주 엘파소 국경 장벽 사이에 있는 주 방위군의 철조망을 뚫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뒤 국경 순찰대는 국경 쪽에 가까이 온 이민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향후 절차를 위해 이송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뉴포스트가 공개한 당시 영상을 보면 수많은 사람이 망가진 철조망 앞에서 순찰대와 몸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일부는 순찰대의 실사격 가능성에 두려움을 느낀 듯 두 손을 들기도 했으며 순찰대의 대우가 흔들리자 틈새를 뚫고 철조망을 넘어 달려갔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에버 텍사스주 지사는 이 사건 직후 X에 글을 올려 순찰대가 빠르게 통제권을 되찾았고 철조망을 2배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자들의 월경 시도는 지난해 12월 텍사스주가 제정한 불법 이민자 체포법의 시행을 놓고 각급 법원들의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이뤄졌는데요. 이 법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 구금하고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법무부와 국내 16개 주가 빅테크 기업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이폰을 중심으로 한 자체 기기들로 폐쇄적 생태계를 만들어 소비자 선택을 제한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또 게임 등 클라우드 스트리밍 서비스도 방해하고 또 아이폰 기능을 통제해 경쟁사들이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슈퍼 앱도 제공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는데요. 반독점 소송 제기 소식으로 애플 주가는 4% 넘게 급락했습니다. 애플은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제소는 애플 정체성은 물론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는데요. 한편 유럽연합도 빅테크 기업 시장 지배를 막기 위한 디지털 시장법 시행에 따라 조만간 애플과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에 대한 조사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애플의 성공을 이끌어온 폐쇄적 생태계가 거센 도전에 직면해 이제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거대 소셜미디어 틱톡이 여러 방식으로 사용자를 몰래 감시할 수 있다고 미 정보당국이 진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악소스에 따르면 미 국가안보당국자들은 전날 연방 상원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비공개 브리핑을 개최했는데요. 상원 의원들은 중국 공산당이 틱톡을 사용해 미국의 사용자들을 감시하고 자국 이익을 위한 선전을 위험한 수준으로 퍼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받았습니다. 의원들은 자세한 언급을 꺼렸으나 대중이 알게 된다면 개인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추적하는 틱톡의 능력을 무서워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 상원 의원은 국가안보당국자들이 중국이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 선전과 잘못된 정보를 통해 이를 무기화할 방법을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상원 의원은 틱톡이 사용자의 마이크를 감시하고 또 자판 입력을 추적하며 사용자가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무엇을 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고 밝힙니다. 이날 브리핑은 미국이 중국 기업인 바드댄스가 자회사인 틱톡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틱톡의 미국 내 유통을 금지하는 법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뤄졌습니다. 미국에서 말기 신장 질환을 앓는 60대 남성이 인간 몸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전자 교정을 받은 돼지의 신장을 이식받았는데요. 수술 후 일주일 가까이 지나는 동안 환자의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 등 보도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카와이 타츠오 박사팀이 이끄는 의료진은 지난 16일 62세 남성을 수술했고 환자 상태는 양호하며 현재 병실에서 회복 중이라고 병원 측은 전했습니다.
돼지 신장을 뇌사자에게 이식한 사례는 과거에 있었지만 유전자 변형 돼지의 신장을 살아있는 환자의 몸에 성공적으로 이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매년 부활절을 즈음해 시카고의 여러 교회들이 기념 세례식과 특별 새벽기도 등을 기획해 진행하고 있죠. 나아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전교인이 노방전도에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있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소개해드립니다. 렉뷰 언약교회가 오는 24일 종려주일을 맞아 시카고 내 주요 마트를 순회하며 범성도적인 노방전도를 실시합니다. 담임 강민수 목사는 최근 KBS와 가진 부활절 특집 인터뷰 중 관련 내용에 대해 잠시 언급했는데요. 강 목사는 매해 부활절을 앞두고 전교인이 복음 전파라는 한마음 한뜻으로 노방전도에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다며 올해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교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이 마켓에서 설교 CD를 1년 넘게 픽업해서 듣다가 나오신 분들, 그래서 10년 만에 또 15년 만에 교회 처음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우리가 노방전도에 무슨 열매가 있겠느냐 의심이나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어떤 마음밭이 있을지 모르니까 씨를 뿌리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고 노방전도 하고 있습니다. 렉뷰 언약교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H마트와 중부시장은 물론 구 아시플라자 자리에 새롭게 오픈한 팍투샵에서 선교회별로 모여 지정 장소에서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찬송을 하며 전도를 진행합니다. 올해는 그 규모를 확대해 300여 명의 교인이 함께할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강 목사 또한 세 곳의 마트를 돌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잃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영혼들을 위해서 매주 기도하고 또 우리 전도팀은 매주 또 전도를 나가시고 전도와 선교의 생활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노방전도 행사가 있을 때 많이 저희가 그 6개 교구 29개 구역이 있는데요. 그래서 2교구씩 마켓 하나로 나가게 되고 작년에는 약 200명 정도가 나가서 노방전도에 참석하셨는데 금년에는 더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 그리고 교회 다녔다가 잠시 쉬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운 날씨에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또 교회로 또 예수님께로 가실 수 있도록 렉뷰 언약교회는 2017년부터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고 해마다 꾸준히 전교인들이 합심해 노방전도에 나서고 있으며 매해 100명 안팎의 성도가 새롭게 등록해 예배를 드리는 등 꾸준한 성장을 이뤄가고 있는데요. 렉뷰 언약교회 노방전도는 오는 종려주일 24일 오후 3시 세 곳의 마트에서 일제히 시작됩니다. 강 목사는 KBS 모든 청취자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이 교회를 찾아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범성도 차원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네, 이번 노방전도는 꼭 이번 노방전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로 나오시도록 목적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가까운 교회 혹은 과거에 다니시던 교회 어느 교회라든지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번 노방전도 함께 복음을 외치기 원하는 분들은 이번 주일 종료주일 오후 3시에 H마트, 팍투샵 이 글램뷰에 있는 중부마켓으로 오셔서 함께 복음을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연말 연초 미국의 주택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서 주택 거래가 지난달 들어 1월 대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부동산 중개인협회에 따르면 2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438만 건으로 전월 대비 9.5% 증가했는데요. 다만 지난해 2월과 비교해서는 3.3% 감소했습니다. 주택시장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들어 금융위기의 여파로 주택시장이 얼어붙었던 2010년 이후에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바 있죠. 그러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택대출 금리가 떨어지면서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국책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에 따르면 미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평균금리는 지난해 10월 7.79%까지 올랐다가 올해 1월 6.6%대로 하락했습니다.
2월 들어서는 다소 반등해 3월 21일 현재 6.8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각관인 여성회가 지난 19일 화요일 날새 서재한 장충동 식당에서 5차 정기 임원회의를 가졌는데요. 이날 회의는 유권자 이사장 대행의 격려사에 이어 고혜선 회장의 인사말, 이후 각 부서의 향후 계획된 프로그램 소개 및 행사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곧 있을 이사회와 연례총회 안건들이 토의됐는데요. 고혜선 회장에 따르면 연례총회는 오는 6월 23일 오후 6시 놀스브룩에 소재한 체비체이스 컨트리 클럽에서 개최됩니다. 이사장 이취임식도 함께 있을 예정인데요. 이날 심영란 현 이사장이 임하고 박순자 전 여성회 회장이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합니다. 이외 고 회장이 소개한 중반기 행사 중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올해로 창단 35주년을 맞은 여성의 합창단이 준비 중인 기념음악회입니다. 일시는 4월 21일 주일 오후 5시, 장소는 스커키 소재 퍼포밍 아트 센터입니다. 일반 합창단으로서는 제일 처음 시작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소프라노, 테너 이런 다 이렇게 참석하시고 국악도 이번에 들어가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갈 것 같아요. 또한 내달 4월 4일 목요일 울릉에 소재한 한인문화회관 마루에서 봄 정기 이사회를 문화부 주관으로 같은 달 7일 주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박재룡 목사 초청 디지털 카메라로 본 세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상생활에 디지털 카메라 우리가 이제 폰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런 사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디가시를 만든다든지 또 사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게 대해서 배우고 또 활용하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전시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보통 1년에 이사회가 2번 있어요. 봄 이사회, 가을 이사회, 봄 정기 이사회. 보통 한 4월 달에 하고 그다음에 가을 이사회는 9월에 하는데, 이제 이사회는 주로 우리가 그동안 작년 가을 이사회 이후로 여성의 활동에 대해서 보고하고, 이부 순서에는 이제 저희들이 교육이라나 그런 걸 통해서 이번에는 이용욱 교수님과 함께 AI를 통한 우리 생활이 어떻게 되나,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싱그러운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해서 끝내려고. 한편 여성의 골든부에서는 오는 5월 시카고 에이시안 암 환호회와 함께하는 행사를 기획 중인데요. 이달 14일 화요일 정오 점심과 함께 다채로운 오락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장소는 윌링에 소재한 그레이스 교회입니다. 암 한우에 이제 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애쓰시고 또 암 한우에 많이 계시잖아요. 이제 식사도 대접하면서 저희들이 조그만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좀 희망이나 소망이라는 이거 줄 수 있게끔 액티비티, 그러니까 같이 합창을 한다, 노래를 한다든지 이런 그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거,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끝으로 고 회장은 여성회가 기획한 행사들을 통해 모든 동포 사회가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쳤습니다. 감사한 거는 여성의 임원들이 굉장히 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협력하면서 부서마다 맡은 책임 일들 너무너무 잘하세요. 제 시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우리가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 변화에 맞춰서 이 세대에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걸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민 사이에 기쁨과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서로 이렇게 동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기를 이제 바라면서, 특별히 이제 음악회라든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판매된 할리데이 기념 스타벅스 세라믹 머그컵 44만여 개가 리콜됐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온라인과 월마트, 타겟, 미군 부대마트인 넥스콤에서 선물 세트별 $10, $13, $20로 판매된 스타벅스 제품들이 리콜 조치됐는데요. 뜨거운 액체를 담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등의 사용으로 손에 화상 또는 열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타벅스 세라믹 머그컵을 제작한 네슬레에 따르면 해당 제품으로 인한 총 12건의 신고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붕과 맥헤니 레이크 카운티와 위스콘신의 케노샤, 월워스 카운티에 오후 4시까지 겨울 날씨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 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에는 곳에 따라 최대 2에서 5인치의 눈이 쌓일 수 있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7도, 밤 최저 30도, 토요일인 내일 낮 최고 기온 36도, 밤 최저 기온은 28도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기온은 34도, 습도는 93%, 바람은 동풍이 8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